독일 베를린 공대의 한 교수가 예상치 못한 이유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46도 기록적 폭염 때문이었습니다. 46도 폭염에 지쳐 한국으로 피해온 그는 3일 만에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독일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던 모든 것들이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다른 걸까요? BBC가 단독 인터뷰로 만난 한 독일 교수의 놀라운 증언을 공개합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 공과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디르크 하일리히입니다. 40년 가까이 냉각 시스템 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작년 7월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겪었던 일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베를린 기온이 46도까지 치솟았던 날이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지하 2층에 있는데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더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에어컨을 틀어 해결했겠지만 하필 그날 오전부터 냉각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수리업체에 연락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부품을 구하는 데만 최소 2주가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름철이라 수요가 몰려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일이 흔합니다. 무언가 고장나면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죠. 학생들은 하나둘 연구실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의 지친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40년 동안 이 연구실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는데 이런 기본적인 환경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건물 전체의 냉방시설이 과부하로 인해 하나씩 멈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다니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땀이 끊임없이 흘러내렸고 집중력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상치 못한 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 유명 공과대학에서였습니다. 냉각 시스템 관련해서 긴급히 자문을 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능하면 3일 내에 한국으로 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독일의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여름철 아시아는 독일보다 더 덥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실의 참담한 상황을 보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이 지독한 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택시 에어컨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봤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뜨거운 열기뿐이었습니다. 베를린 공항에서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승객들이 더위에 지쳐 있었고 냉방 시설은 역부족이었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는 5시간 동안 계속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곧 제가 경험하게 될 놀라운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행을 결정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경험으로 볼 때 한국에서 독일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유럽의 냉각 기술이 아시아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짐을 싸면서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여름철 기후는 어떨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습도가 높아서 독일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베를린의 46도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를린 공과대학교에서 한국으로 가는 출장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 교수들은 유럽이나 북미 지역을 선호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기술력은 여전히 배워가는 단계라고 여겨졌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만난 택시 기사도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듯 했습니다. 아시아 어딘가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한국은 그 정도 존재감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은 알고 있어도 그 나라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지 않았습니다. 베를린 테겔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건물 곳곳에서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수리 기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더위에 지쳐 있었고 어린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항공편 지연도 잦았습니다. 활주로의 아스팔트가 고온으로 인해 변형되면서 이착륙에 문제가 생겼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독일의 인프라가 이 정도 더위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독일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극한 상황에서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에도 기내 온도는 높았습니다. 200여 명의 승객이 모여있는 좁은 공간에서 냉방 시설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승무원들도 땀을 흘리며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고생스러운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륙 후에도 불편함은 계속되었습니다. 기내식 서비스도 평소보다 간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더위로 인해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까지는 11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나라일까? 독일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까? 아니면 아직 개발도상국의 모습을 벗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봤지만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기내에서 한국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려 했지만 마땅한 자료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인터넷 연결도 불안정했고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제 지표나 기업 정보는 있어도 실제 생활 모습이나 인프라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했습니다. 동승한 다른 승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독일인들이 한국을 경제적으로는 성장한 나라로 보지만 기술이나 시스템 면에서는 여전히 유럽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식이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 상공에 접근하면서 창밖 풍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적인 건물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도시의 규모도 예상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진짜 실력을 알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착륙을 앞두고 승무원이 인천공항 날씨를 안내했습니다. 기온이 35도라고 했습니다. 베를린의 46도와 비교하면 훨씬 낮았지만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공항시설은 이런 더위를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곧 제가 마주하게 될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말입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활주로에서 터미널까지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냉방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 겪었던 답답함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공간 전체가 시원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천장의 높이도 상당했는데 그 넓은 공간을 균일한 온도로 관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40년간 냉각 시스템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이런 규모의 냉방 관리는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승객들이 동시에 이동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더위에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를린 공항에서 봤던 지친 얼굴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 직원들도 여유로운 모습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냉방 시설의 배치와 공기 순환 방식이 독일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차가운 공기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공간 전체의 온도와 습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한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할 텐데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도 감탄이 계속되었습니다.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지하 공간일수록 더욱 답답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더 쾌적했습니다.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도 적절한 냉방이 유지되고 있어서 오래 기다려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세관 검사를 통과하면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곳곳에 무료 급수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시원한 물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공항에서 물 한 병 사는 것도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여기서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더위에 지친 여행객들을 배려하는 세심함이 느껴졌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는 문 앞에 섰을 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밖은 35도라고 했으니 아무래도 더울 것이라는 각오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문이 열리면서 밖으로 나서자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더위는 느껴졌지만 견딜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베를린에서 겪었던 그 숨막히는 더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공항 건물 앞 광장에도 적절한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미스트 분사 시설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실제로 온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택시 대기 구역으로 이동하면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대기 공간에 지붕이 있어서 직사광선을 막아주었고 선풍기 시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택시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고역인데 여기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전혀 괴롭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기 의자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앉아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택시에 탑승한 순간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량 안이 이미 완벽하게 냉방되어 있었습니다. 기사가 미리 에어컨을 가동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를린에서는 택시 에어컨이 고장나도 그냥 참고 가야 했는데 여기서는 승객의 편의를 위해 기사가 먼저 배려해주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사의 태도였습니다. 외국인인 저를 보고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차량 내부 온도를 계속 조절해주면서 제가 편안한지 신경 써주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단순히 개인적인 친절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화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시로 들어가면서 창밖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도로변 건물들마다 냉방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도 에어컨이나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지하철 입구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냉방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더위로 인한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내까지 그 어떤 구간에서도 견디기 어려운 더위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의 결과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40년간 독일에서 냉각 시스템을 연구해온 저로서는 이런 광경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정도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 날 아침 약속된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했는데 역시나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하철역 입구부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라왔습니다. 지하 공간이 이렇게 쾌적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플랫폼에 내려서자 더욱 놀랐습니다. 지하 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전혀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장과 벽면에 설치된 환기 시설들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온도도 지상보다 오히려 시원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지하철과는 차원이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전철이 도착했을 때 받은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차량 내부가 완벽하게 냉방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표정도 여유로웠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아무도 더위에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도착해서 만난 담당 교수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의 냉각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초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를 부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 연구실로 안내받으면서 그 의미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 전체의 냉방 시스템이 중앙에서 통합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각 층별, 구역별로 온도와 습도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고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독일에서도 보기 어려운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유지보수 체계였습니다. 전국 어디든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2시간 내에 기술자가 출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품 재고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서 즉석에서 수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교수가 보여준 관리센터는 마치 우주선 조종실 같았습니다. 거대한 화면들에 전국의 냉방시설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지, 어떤 건물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예방 정비 시스템이었습니다.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징조를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정비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센서들이 장비의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알림이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갑작스러운 고장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대학 식당을 방문했을 때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수백 명이 동시에 이용하는 넓은 공간인데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전혀 덥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독일 대학 식당에서는 여름철에 식사하는 것 자체가 고역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쾌적했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수리 현장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연구동에서 냉각 장치에 작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신고 접수 후 정확히 1시간 30분 만에 전문 기술자가 도착했습니다. 준비된 장비와 부품들을 보니 정말로 대부분의 문제를 현장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술자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진단부터 수리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부품으로 교체한 후 전체 시스템과의 연동 상태까지 확인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며칠이 걸릴 일을 몇 시간 만에 완료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호텔로 돌아가면서 하루 종일 경험한 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의 냉방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이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더위 앞에서 평등하다는 생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냉방시설은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공공 서비스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도 놀라웠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최적화하면서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비용은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경험한 모든 것들이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선진국의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과연 어느 나라가 진짜 선진국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날 밤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어컨에서 미세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일에서라면 당연히 참고 지내야 할 정도의 작은 소리였지만 완벽한 정숙함에 익숙해진 터라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냥 참고 지낼 수도 있는 정도라고 덧붙였는데 직원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즉시 기술자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사소한 문제로 밤늦게 수리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민망한 일인데 여기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15분도 지나지 않아 기술자가 도착했습니다. 전문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와서 즉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소음의 원인을 찾기 위해 에어컨 내부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결국 작은 부품 하나가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작은 부품을 즉석에서 교체해 준 것이었습니다. 기술자는 다양한 부품들을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부품 하나 주문하는데도 며칠씩 걸리는데 여기서는 밤중에도 즉시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추가로 받은 서비스였습니다. 기술자는 소음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전체를 점검해서 필터 청소까지 해주었습니다. 예방 정비 차원에서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객이 요청하지 않은 서비스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기술자에게 수고비를 드리려고 했는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시민의 기본권이라서 당연히 무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냉방 서비스를 시민의 기본권으로 여긴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독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 날 대학교에서 학생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에게 에어컨 고장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경험이 거의 없다고 답했습니다. 고장이 나더라도 금세 고쳐져서 불편함을 느낄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학생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에어컨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항상 쾌적한 환경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더위를 참는 것을 미덕으로 배워왔는데 여기서는 참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캠퍼스를 둘러보면서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연결 통로에도 냉방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야외 공간에는 미스트 분사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더위를 식혀주었습니다. 심지어 벤치 근처에도 작은 선풍기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가 봤을 때도 놀랐습니다. 수천 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인데도 구석구석까지 균일한 온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긴 시간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대학 도서관에서는 여름철에 공부하는 것 자체가 고역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집보다 더 쾌적했습니다. 저녁에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일반 시민들의 생활을 관찰했습니다.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시원하게 더위를 피하는 사람들, 버스 정류장에서 편안하게 대기하는 시민들, 심지어 길거리 상점들까지도 모두 적절한 냉방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노인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계셨는데 더위 때문에 힘들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여름철에 노인분들이 더위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손자와 함께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낮의 더위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고 할머니도 편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놀이터 곳곳에 그늘막과 미스트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상점가를 둘러보면서도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가게들까지도 모두 냉방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 음식점에서도 고객들이 시원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당한 비용 부담 때문에 작은 상점에서는 냉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지하 상가에 들어가 봤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거대한 지하 공간 전체가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상점들과 통로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복잡한 공간인데도 온도와 습도가 완벽하게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지하 공간을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밤늦게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종일 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체계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회적 합의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셋째 날 아침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려고 호텔 방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간 독일에서 쌓아온 모든 상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호텔 레스토랑에 내려갔을 때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조식 시간대라 많은 투숙객들이 몰렸는데도 레스토랑 전체가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온도 조절이 완벽했습니다.
직원들도 전혀 더워하지 않으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체크아웃을 하면서 호텔 매니저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독일에서 온 손님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역시 냉방 시설과 서비스 속도라고 했습니다. 특히 밤중에도 즉시 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이 놀란다고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내를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운전기사에게 한국의 냉방 시스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기사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권리였던 것입니다. 더위 앞에서 고통받지 않을 권리, 언제든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것들을 특권으로 여기는데 여기서는 모든 시민의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대형 쇼핑몰에 들러서 마지막 구경을 했습니다. 수만 명이 동시에 이용하는 거대한 공간이었는데 어느 층 어느 구역을 가도 온도가 일정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최상층 레스토랑까지 모든 곳이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건물을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쇼핑몰 안에서 만난 한 노부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손자와 함께 여유롭게 쇼핑을 즐기고 계셨는데 더위 때문에 서두르거나 피곤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여름철 쇼핑이 노인분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즐거운 나들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식품 코너를 지나면서 또 하나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냉장, 냉동 시설들이 모두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정전이나 고장에 대비한 비상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식품 안전을 위한 온도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여름철에 정전이 되면 식품 손실이 큰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카페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학생들이 노트북을 펴놓고 공부하고 있었고 직장인들이 업무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더위 걱정 없이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여름철에 이런 공간에서 장시간 머무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기서는 하루 종일 있어도 문제 없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도 잠깐 들러봤습니다. 지인이 소개해준 곳이었는데 의료시설의 온도 관리도 놀라웠습니다. 대기실부터 진료실, 병동까지 모든 곳이 환자들의 건강을 고려한 최적의 온도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환자실이나 수술실 같은 중요한 곳의 온도 관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24시간 완벽한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마지막으로 이용해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라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지하철에서는 여름철 출퇴근이 정말 고역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집이나 사무실보다 더 시원했습니다. 승객들의 표정도 여유로웠고 더위 때문에 짜증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지난 3일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는 단순히 더위를 피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본 것은 더위를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더위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이런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계획적인 투자와 꾸준한 개선의 결과였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시민들이 모두 함께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철학이 바탕에 있었습니다. 독일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면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시민의 편의가 최우선이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비용이나 에너지 사용량은 부차적인 문제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왔던 선진국의 기준이 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경제 지표나 기술 수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느냐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3일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40년간 쌓아온 편견과 고정관념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독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해졌습니다. 베를린행 비행기 안에서 지난 3일간의 경험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시간의 긴 비행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한국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내에서 동료 교수들에게 보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대로 쓰면 믿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신중하게 표현하면서도 핵심은 놓치지 않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베를린 테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40도가 넘는 더위가 기다리고 있었고 공항 시설은 3일 전과 똑같이 불완전했습니다.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역들이 여전히 있었고 승객들은 더위에 지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3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대조적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서도 충격은 계속되었습니다. 택시 에어컨이 또다시 고장나 있었고 기사는 죄송하다며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지만 들어오는 것은 뜨거운 열기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에서의 완벽한 서비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에어컨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고장나지 않고 작동하고 있었지만 한국에서 경험했던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소음도 있었고 온도 조절도 그리 정밀하지 않았습니다. 3일 전까지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불완전해 보였습니다. 첫째 날부터 대학교로 출근했습니다. 연구실 상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수리업체에서는 부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미 일주일이 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2시간 내에 해결됐을 일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동료 교수들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며 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수록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수리 서비스, 무료 냉방 서비스, 완벽한 온도 관리 등의 이야기가 과장되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한 동료는 그런 시스템이 실제로 가능한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에너지 효율성은 어떤지 따져 물었습니다. 또 다른 동료는 아시아 국가의 홍보용 서비스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외국인 손님에게만 특별히 잘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3일 전까지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에 학장님을 찾아뵙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학장님도 처음에는 흥미롭게 들으셨지만 점차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독일에 도입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라고 우려하셨습니다. 또한 독일의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을 표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집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료들과 학장님의 반응이 예상했던 것이긴 했지만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과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동료들이 믿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의 냉방시설, 지하철역의 쾌적한 환경, 호텔의 신속한 수리 서비스 등을 사진과 함께 문서화했습니다. 대학 내부 세미나에서 발표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냉각 시스템과 서비스 문화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배경까지 설명했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냈는지 강조했습니다.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독일 문화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표했고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한국 대학과의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점차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시설관리팀에서 한국의 예방정비 시스템에 대해 문의해왔습니다. 또한 베를린시 당국에서도 공공시설의 냉방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작은 변화들을 시작했습니다. 연구실 환경 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실행했습니다.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기적인 점검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을 작은 규모나마 적용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제는 독일의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개선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선의 방향을 한국에서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방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공과대학교 내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난 곳은 저희 연구실이었습니다. 한국식 예방 정비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지난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냉각시설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았습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부품 교체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해결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연구실 환경이 크게 개선되자 학습 효율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더위 걱정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논문 발표 건수도 늘어났습니다. 학생들 스스로도 이런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고 다른 연구실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당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설관리부서에서 저희 연구실의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요청해 왔습니다. 예방 정비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와 만족도 향상이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되자 전체 건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한국과의 교류 프로그램이 성사되었을 때였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한국의 그 공과대학과 정식 협력 협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기술 교류뿐만 아니라 시설 관리 노하우까지 공유하는 포괄적인 협력이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 온 연구진들이 베를린에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서비스 철학까지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접근 방식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선진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 학생들이 한국으로 연수를 가는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파견된 학생들이 돌아와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제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진 인식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동료들에게 전하는 생생한 체험담이 더 큰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시 차원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 건물의 냉방시설 개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시청, 도서관, 병원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한국의 통합관리 시스템을 참고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24시간 수리 서비스 시범 운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구역에 한정해서 시작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더위로 고생하던 시민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인 교류를 넘어서 진정한 소통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언어였지만 배울수록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연구 분야에서도 새로운 방향을 찾았습니다. 기존의 냉각 기술 연구에서 벗어나 시민 친화적인 환경 조성 기술로 연구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단순히 온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환경을 만드는 연구였습니다. 국제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도 생겼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독일에서의 적용 사례를 발표했는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던 연구자들이 협력을 제안해 왔습니다. 한국의 모델을 유럽 전체로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료 교수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분들도 실제 성과를 보고 나서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교수들과 연구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습니다. 가족들도 제 변화를 놀라워했습니다. 4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연구해왔던 제가 갑자기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는 모습을 신기해했습니다. 특히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변한 모습을 보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독일 내에서도 비슷한 변화를 원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던 작은 변화가 이제는 사회 전체의 큰 흐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년 전 46도 폭염 속에서 절망하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그때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단순히 더위를 피하려던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보람됩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르침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